네, 안녕하세요. 셀러리맨 명리학의 경태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명리학은 과학이다, 과학이 아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 사고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일종의 동양의 사상, 동양의 사유체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공구히 연구해서 지혜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명리학은 그와 같이 천문의 이치를 터득해서 그 리를 저희 그 인문, 사람의 문의에 그냥 적용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양에서는 사람은 자연의 대우주를 닮은 소우주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방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온육기로 분석을 하고, 명리는 사람의 정신과 운명을 오행으로서 그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프랙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랙탈이라는 것은 프랑스 수학자가 20세기에 전체 구조를 닮은 작은 구조에 무한 반복되는 되는 어떤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랙탈이라는 것은 서양이 시간은 꽤 흘러갔지만은 동양의 대우주, 소우주의 얘기를 공감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양은 사실 우리 이 공간 안에 아주 가득하게 지금 담겨져 있죠. 예를 든다면 빛과 그림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해와 달, 추위와 더위, 아래 위부터 시작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음양의 이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양이라는 것은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이 짝이 되어가지고 서로 대립모순을 일으키면서 음의 운동을 하고 양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좀 깊은 이해를 위해서 모비우스의 그 띠를 만들어 봤는데요.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세계 유일한 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메비우스 띠처럼 안과 바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 순환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양은. 그래서 좀 더 깊이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2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저희가 가장 추운 동짓달이 자월입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 몸으로는 굉장히 가장 춥게 느껴지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의 양이 생기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축, 인묘, 진, 사에 4월에, 그러니까는 음력 4월에 양이 가득 차가지고, 그 다음에 5월에 또 하나의 음이 생겨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양이 분출하고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의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5월부터는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음의 운동을 이렇게 순환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치를 가장 잘 표현한 게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보면 중앙에 이렇게 태극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괴로 해가지고 건, 곤, 감, 리 이렇게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에서 음과 양의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겉을 따라서 이렇게 돌다 보시면은 음이 작아질 때는 양이 커지고, 또 쭉 따라 올라가서 양이 작아지면은 음이 또 커지는 이런 어떤 반복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 건곤감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역의 8괴에 보시면은 선천팔계, 후천팔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팔계에는 자오선으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후천팔계로 넘어가면은 하늘과 땅 괴에 물과
불이 똑같은 위치에 위치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 태극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삼천포로 빠져서 이 일본 국기와 좀 비교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본 국기는 양이죠. 이 태양입니다. 붉은 태양. 눈 감고도 그릴 수 있고, 뭐 외국인이 구태여 너희들 나라 국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선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도 조금 복잡하게 그려야만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너희 태극기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대략 난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태극기를 보면 국민성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이념적이죠.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국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죠. 그래서 조금 정물적이고 편의 위주입니다. 이 나라에는 어느든 종교든 들어가게 되면은 사지 다 잘려버리고 자기가 편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몸통만 남게 됩니다. 일본 국기로서 조금 음양의 이치를 설명을 드리자면 경강부회라고 하죠. 제 이론에 그냥 끌어당기다 쓰면요. 태양은 양입니다. 근데 일본 자체의 이 태양은 태양의 여신에서 이게 사실 신화적인 얘기인데요.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일본 국토를 창조한 신이 이자나기라는 그 여신이 있고요. 그 여신의 왼쪽 눈에서 탄생한 그 여신이 지금 태양의 신, 여신입니다.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양의 조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일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올려다 보면 사무라이, 그 다음에 칼 하는 그런 남성적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그 반면에 문화적인 요소는 대체적으로 여성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양의 조화라 할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저희 이제 한국 분들이 일본의 그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온천 여행이라면 이제 료강이라는 굉장히 고급 시설에 이제 투숙을 하게 되는데, 간혹 저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몇몇 분들은 이제 현지 가이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 이렇게 주의 경고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주무시죠, 이제 그분들은. 료강에 가가지고 첫날은 이제 아주 근하하게 이제 술 한잔 하시고, 다음날 이제 공중 온천탕에 가시게 되는데, 첫날은 무난하게 가십니다. 근데 둘째 날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이제 종종 겪곤 하지요. 일본 그 문화에서는 곳곳에 음양오행의 문화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온천은 매일매일 남탕과 여탕이 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탕에는 여성들의 그 음기가 가득 찼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남성의 양기로 중화를 시키고요. 남탕의 양기는 또 그 다음날 여성의 음기로서 중화를 시키는 그런 음양 오행의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괴의 이제 간괴, 그 다음에 리괴입니다. 간괴는 이제 물을 이제 형상화한 기호이고요. 리괴는 이제 불을 형상화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간괴는, 가운데에 이제 양을 두 개의 음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리괴는 가운데의 음을 두 개의 강한 강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괴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음이 두 개가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마시면 부드럽게 마실 수 있죠. 그리고 강물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아주 유유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양의 이 성질이 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우면산에 왜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물이 성이 나면은 이런 딱딱한 양의 어떤 에너지가 발현하게 됩니다. 리괴, 불은 저희가 이렇게 불의 형상을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타오르는 염상을 갖고 있지만은 안에는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개다 불개다 해서 순수하게
양이다, 음이다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음과 양이 그대로 한 페어가 되어가지고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이라는 것은 한자로 구덩이 감인데요. 구덩이에 빠진다 또는 험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 험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험한 상태, 그다음에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그냥 저희가 리더십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감괴 같은 경우에는 외유 내강의 리더십이죠. 그에 반면에 이제 리괴 같은 경우에는 외강 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 사회로 가는 지금 산업 구조로 봤을 적에는 어느 쪽의 리더십이 요구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아주 그 심리학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대한 두 학자가 있었는데 한 분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꿈의 해석의 대표작을 저술한 지금은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잘 우리 한국에 알려져 있죠. 그 반면에 구스타프 칼 융이라는 쌍벽에 있었던 그 심리학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학자인데 그 학자가 저희들 동양 사상에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와 노자의 도덕경인데요. 그 도덕경의 어떤 영향을 아마 받았다라고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심리학 용어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어떤 용어를 주장하게 됩니다. 아니마는 남성이지만 무의식 중에 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니마라고 그러고요. 아니무스는 여자지만 무의식 중에는 남성적인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일컬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미혼하신 분이나 또 특히 젊은 신혼부부는 그런 걸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 제 나이쯤 되면 아마 그게 그런 거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제가 음양을 공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상호 인정의 그런 어떤 의미에서 장자의 제물론에 놓는 마지막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물건은 저것이 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저것은 저것의 입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것을 통하여 알아보면 곧 저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역시 저것에 말미암게 된다. 오늘 이것으로서 음양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